추 장관은 6가지 징계 사유를 앞서 밝혔고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윤 총장 측이 불법 사찰했다. 누구를 판사를 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추 장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가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추 장관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법 사찰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에 착수했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는 재판부 사찰 부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총장의 부당한 업무 수행도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서 그 문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조금 전 추미애 장관이 어쩌고 가족, 무리 리스트에 오른 여부 이런 것들. 구글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미행이나 뒷조사 안 했다. 직무 범위 내에 적법한 정보 수집이었다. 문건에 적힌 무리야기 법관은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팩트도 추 장관이 틀렸다라고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추 장관은 이제 이른바 압수수색 그리고 추가적인 총장이 불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은 없었는지를 규명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추 장관이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분위기다. 많은 조간신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저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구글링인데요? 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정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 사찰을 쉽게 말하면 뒷조사하는 거죠. 뒤를 캐는 걸 사찰이라고 하는 건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위법한 경우가 불법 사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요건을 갖다가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목적의 불법성.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뒤를 캐는 게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싫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나 이런 목적의 불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위가 정당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해당이 돼야 불법 사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성 부장인가요? 그 양반이 밝힌 걸 갖다가 제가 무슨 말인가 해서 꼼꼼히 봤더니 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부 중에 판사 한 명이 이른바 그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무리야기 법관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예컨대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판사지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좀 부당한 그런 판결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들이 굉장히 그걸 갖다가 반발을 갖다 했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을 공판 담당 검사가 그런 재판 진행을 갖다가 대검에다가 보고를 갖다가 한 거고 대검에서 이걸 갖다 담당 부서에다가 공유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 성 부장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이걸 갖다 썼던 이 문건을 갖다 만들었던 그 부장검사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국의 검찰총장을 갖다가 지금 직무 집행을 갖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판사와 관련된 불법 사찰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검찰 측에서 담당했던 그 부장검사가 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일단 어떤 개인적 판단은 추 장관이 밝힌 그런 것들은 불법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인데 법무부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법무부는 지금 검사들의 반박에 나왔는데 법무부는 그게 사찰이 맞다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에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 등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그게 사찰이다라고 법무부가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현직 판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성향을 이용해 유죄 만들어내겠다니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반박했고요. 일선 판사들 이번 사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두 분의 견해 좀 궁금합니다. 박정호 전 대변인. 네. 사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왜 사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성을 했던 분은 이게 구글링이라고 하고 있고 뭐 감찰부에서 이제 압수수색 통해서 뭐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테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사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음습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프레임 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은요.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좀 합의할 게 좀 있는 것이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일을 검찰이 왜 하지? 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사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논쟁이 필요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금 반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판사들을 상대로도 저런 정보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상대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옛날에는 있었지 모르지만 저런 일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보편 타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 박정호 대변인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따져보면 될 일이에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저런 것은 없어져야 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 정보 우리 담당관실입니까 지금은? 예. 그런데 여기서 저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하는 기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것이 통상적 업무라고 하는데 왜 통상적 업무를 저기서 합니까? 그리고 저거를 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검찰총장은 그것이 공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왜 반부패 강력부에 지시를 합니까? 반부패 강력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 부패를 수사하는 그런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판 유지에 꼭 필요해서 일상적 업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색한 거죠. 다 좋습니다. 어떻게 서로 해명이 되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런 일이 행해지고 있고 저것이 아직도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거 바꿔나가자라고 좀 합의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저게 이제 주장이 틀리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동안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개혁 차원에서 저거는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될 일이지. 예. 내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이렇게 국가가 시끄럽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면서 속아내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면 그냥 검찰개혁 차원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걸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속아내야 된다, 찍어내기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쓰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찰이라는 불법이라는 음습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검찰을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잠깐만 붙이면 그래요. 맞아요. 뭐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스스로 하는 수사의 관행까지도 바꾸는 검찰 내부의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당부한,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을 하나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단계와 부딪히는 단계로 온 것이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에 서로 입장 이제 서로 내서 따져봐야 될 단계까지 왔으니까 안타깝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서로 입장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검찰 개혁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좀 우리 국민의 일반적 시각을 한번 가지고 기다려 보자는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예. 두 분의 다른 견해 들어봤고요.